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한 달하고 열흘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잠시 좀 문을 닫고 재정비를 하는 좀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전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결석 없이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별책 부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형식이 조금은 바뀝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르는데요.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저희 별책 부록답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거리는 많이 준비할 텐데요. 저희가 매주 한 분씩 모셔서 그분의 인사이트에다가 책 이야기를 좀 같이 덧대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또 이거랑은 별개로 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별책 부록처럼 따로 엮어내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책을 준비할 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이 갖는 궁금증을 좀 제가 대신해서 풀어드리는 시간도 좀 간간히 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공예감 별책 부록 재개장하는 첫날인데요. 제 옆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을 네. 제가 이제 박성진 대표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박성진 대표님은 사실 이제 가치 투자자로 많이 유명하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가치 투자가 뭐야? 그냥 우리가 하는 투자랑 뭐가 다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조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인사 말씀과 같이. 네, 이제 사실 가치 투자라는 게 뭐 되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사실은 가치 투자자의 행동하고 똑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주부님들이 뭐 슈퍼마켓이나 뭐 장 보러 가셨을 때 물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뭐 좀 더 싼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집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또 오프라인 매장들 둘러다니면서 어디가 냉장고가 좀 더 싼지 세탁기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구매하는 행동이 바로 가치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을 사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이 가격이고 네. 내가 얻는 것이 가치.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뭐 냉장고, 휴대전화, 하다못해 뭐 볼펜 하나 살 때도 네. 한 번씩 잘 나온지 써보고 네. 가격 비교를 해보고 하는데 네. 왜 주식을 살 때는 네. 가격과 가치를 잘 비교를 안 하게 되는지.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이 싼 걸 찾는 게 아니고 예. 비싼 걸 오히려 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예. 너도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좀 실제 물건을 살 때 하고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버핏이 그 말씀하셨던가요? 주식이 이제 가격이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려고 하는 유일한 물건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뭐 유일한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그죠, 뭐 기펜제 사치품이나 중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기펜제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기펜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은 평소에도 굉장히 좀 차분하고 뭐 이렇게 진중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신데 이게 약간 편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성격이 조금은 느긋하기도 하고 네. 약간 그게 좀 실제로 있나요? 그런 성격들이? 제 주위를 둘러보면 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인 분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정도 가치 투자를 해 왔는데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네. 뛰어난 지능이나 통찰력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본 결론은 네. 그런 뛰어난 지능이나 높은 통찰력보다는 상식에 기반한 그 상식과 인내가 좀 네. 더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TV에도 자주 나오시는 그 전원주 선생님 같은 그런 자질. 예. 전원주 선생님이 그 탤런트 중에서 굉장히 좀 주식 투자. 재테크를 잘하시는 SK 분이잖아요. 하이닉스만 거의 한 10여 년 투자하셨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주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성향, 성격하고 투자 스타일도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맞춰가야 하는 거고. 네. 그래가 그래서 또 가치 오래 투자자 가시고. 분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네, 사실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좀 이론이지 이 실전으로 오면 사실 그건 또 무용지물 아니냐 이렇게 네. 반론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딱히 뭐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라서 네.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뭐 이대호 기자님도 가치 투자를 오랫동안 접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이대호 기자님 주변에 계신 분이나 네. 또 제가 20년 투자하면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알아왔던 그런 분들을 보면 가치 투자를 실천해서 적게는 뭐 몇십억, 뭐 많으면 뭐 수백억, 몇백억. 수천억, 예,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보면 이게 뭐 딱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가치 투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또 제가 잘 되신 분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서 그런 걸 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꾸준함 혹은 반복 지속 가능성이 이제 가치 투자에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죠. 초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가치 투자여서 네. 우리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전원주 선생님이 예. 뭐 특별한 투자 어떤 기법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상식과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성공을 하신 것처럼 사실 가치 투자라는 게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이게 마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려면 네. 그냥 꾸준히 운동을 하고 뭐 음식을 식단 조절 소식을 잘 하고, 하고. 예, 그걸 이제 실천을 하면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은 쉬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네. 가치 투자도 사실은 개념은 굉장히 쉽긴 한데 그걸 이제 실천하는 게 이게 본능에 좀 역행하는 거라서 네. 예를 들면은 초콜릿이 보이면 이게 먹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눈앞에 있는 초콜릿을 안 먹기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사실 가치 투자를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걸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앞의 초콜릿과 눈앞의 급등주 네. 따라가게 되죠. 네. 혹시 대표님은 뭐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은 좀 성장성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연 투자 전문만의 어떤 뭐 기준이랄지 음. 박성진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 요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둘러봐도 이 네. 가치 투자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 주위에 있는 오랫동안 저랑 같이 투자를 했던 지인들을 봐도 저랑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 타임 호라이즌도 틀리고 좋아하는 종목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데요. 네, 다 다르죠.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년 정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타임 호라이즌이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 3년 후에 나올 실적에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시기가 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성장주에 특히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일부 성장주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지금 있죠.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이제 성장이 확실해 보여서 이제 그런 측면도 물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성장이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이게 과연 지금 주가가 그 성장을 다 반영해 버리면 사실 네. 이제 먹을 게 없고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거라서 음. 이제 그런 뭐 당장 올라갈 주식이 아니라 한 2, 3년을 내다보고 지금 충분히 싼 기업을 찾으면 싼 기업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또 그걸 이제 실천해 나가고 있는 박성진 대표님이고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박성진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부활한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이 시간에 준비하신 게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마크 뷰캐넌이 쓴 책이고 우발과 패턴 그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입니다. 400페이지가 넘고요. 이 책을 첫 사례로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어 왔는데 네. 그런 책들 중에서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책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책이거든요. 그래요? 그 혹시 매트릭스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네오가 네. 뭐 빨간 알약하고 파란 알약 중에서 뭐 어떤 알약을 먹을 건지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파란 알약을 먹으면 그냥 기존의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제 빨간 약을 먹으면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는데 네. 이제 저한테는 이 책이 그 빨간 알약 같은 이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네. 매트릭스 속에 빠져들듯이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저희가 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 선형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형적 이렇게 네. 쭉 하나로 이어지듯이. 내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예. 또 세상 일이 어떤 뭐 굉장히 큰 사태가 벌어지면 뭔가 그 큰 사태를 일으키는 굉장히 뭐 큰 원인이 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핵심 메시지는 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계고 네. 복잡계에서는 그런 선형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또 미래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요 책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읽기 전에 세상을 봤던 그 세계관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을 봤던 세계관이 완전히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책 좀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고 박성진 대표님이 보신 책은 요게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책이죠. 네. 이게 몇 년도인가요? 되게 오래됐네요. 종이도 엄청 바래지고 이런 거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막 메모지하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페이지 사이사이에 줄 치고 메모하신 게 이거 보이나요? 장난이 아니네요. 와, 원래 이렇게 책을 거의 다를 때까지 읽으세요? 이제 와 메모지. 보통 이제 한 번 읽고 그냥 예.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들이 많긴 한데요. 예.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군데 나가서 소개했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뭐 어떤 독서 모임의 멘토 역할도 가끔씩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그 독서 모임에서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뭐 좀 여러 번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발과 패턴이라는 책이 저는 좀 솔직히 읽으면서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책을 쓴 마크 뷰캐넌이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이고 네이처지 맞나요? 네이처지. 네. 그러니까 우리 왜 연구 논문들 발표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지의 편집장. 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의 논문을 심사하던 사람이 네. 쓴 책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렵더라고요. 네. 소화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네. 솔직히 박성진 대표님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선정해가지고 이거 이해도 안 가는데. 아니,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네. 그렇게 쉽진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책 이야기는 뒷부분에 할 텐데 일단은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책을 접할 때 이걸 어떻게 좀 소화하시는지 책을 읽는 방법이랄까, 소화하는 방법이랄까, 네. 뭐가 좀 있습니까, 방법이? 그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할 때 예, 무거운 역기를 처음부터 내가 들려고 하면 그거를 들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처음에는 뭐 조그만 아령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근력을 키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것도 이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네.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도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읽다가 이제 내가 모르는 낯선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냥 그거를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스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채로 이렇게 네. 넘기고. 근데 이제 이 복잡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이 아니라 이제 또 복잡계에 관련된 다른 책들을 또 계속 찾아서 읽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책에서 이 책을 언급하면서 이 책에서 나왔던 뭐 어려운 개념을 그 책에서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새롭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가면서 이 근력이 뭐 지력이 생기고 이제 어려운 것도 좀 계속 소화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초 체력을 올리고 기초 근력을 올리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들 수 있는 역기를 찾아서 듣는 거고 네, 서서히 무게를 네. 높여 나가는 거고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다가 빗대서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기업,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한다. 네, 비슷한 그 난이도를 네, 서서히 네, 올려간다랑 네. 또 맥락이 네, 네, 통하는 네. 거네요. 좋습니다. 해서 우발과 패턴, 뭐 저는 물리학을 더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요. 우선은 제목 자체가 우발과 패턴입니다. 이거를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가장 경제적인 방송이니까 네. 경제적으로 이제부터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책에 우발과 패턴이 있습니까? 그럼 패턴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이 책 한국어 제목이 예. 저한테는 살짝 좀 마음에 안 드는 아, 그래요? 구석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제목을 보면 우발과 패턴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어떤 세상에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책 제목이거든요. 출판사가 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도 이 네.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이잖아요. 저도 그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세상을 읽는 뭔가 획기적인 규칙을 내가 알 수 있겠구나. 네. 이제 투자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네. 좀 더 세상을 현명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사실은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고 하면 예. 사실은 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인가요? 저도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굉장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네. 그 제 생각하고는 다른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네. 영어로는 유비쿼티라는 유비쿼티. 책입니다. 네. 유비쿼티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도처에 존재한다, 뭐 예. 편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얘기하면서 막 유비쿼터스 세상 막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것처럼 뭐 도처에 뭐가 편재해 있다 이런 책 제목인데 뭐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편재해 있는가를 봤더니 역함수 분포를 보이는 시스템들이 우리 주위에 편재해 있다는 게 이 음,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네. 그러면 핵심들을 좀 풀어나가 봐야겠네요. 네, 오늘의 책 복잡한 세상을 읽는 단순한 규칙의 발견 마크 뷰캐넌의 우발과 패턴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역함수 어렵습니다. 채널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함수도 어려운데 네, 멱 함수 네, 뭐 멱살 잡는 함수라는 뜻은 아닐 거고 네, 네. 어떤 뜻입니까? 네. 이제 그게 영어로는 파워로인데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예. 예를 들면은 지난해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예. 또 얼마 전에 발생했던 터키 강진,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때 발생했던 뭐 주식시장의 대폭락이나 또 대폭등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함수 분포를 띠는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주식시장의 뭐 주가 등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게 역함수 분포를 띠는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정규 분포를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정규 분포라는 게 이제 평균이 있고 평균을 근처로 해서 표준 편차로 뭐 1, 2, 3 시그마 표준 편차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정규 분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뭐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보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 분포인 거죠. 평균이 있고 평균 주위로 이렇게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흩어져 퍼져 있는 있는, 네. 그런 건데 역함수 분포는 그런 평균이 없습니다. 이 평균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그 지진 같은 경우에 네.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지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터키 지진이 터졌는데 터키 네. 지진 같은 경우에 진도 7.8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강한 네, 지진이죠. 그래서 사망자가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한 뭐 5만 명 정도 네, 이렇게 네.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터키 지진 말고도 일본 대지진이나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9.1이었는데 네. 사망자가 한 2만 명 정도 예. 됐었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한 13만 명, 러시아군 사상자는 19만 명 정도가 되고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사상자가 1,000만 명에서 뭐 한 7천만 명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 이제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네. 또 하나가 지진이 근데 이제 이런 터키 강진이나 동일본 대지진의 강진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지진도 있지만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자잘자잘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규모 뭐 2점 몇 뭐 이런 것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네. 굉장히 작은 지진이 막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전쟁도 지금 뭐 1, 2차 세계대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거대한 전쟁도 있지만 네. 또 조그만한 국지전들이 전 세계에서 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의 사망자를 보면 사망자가 뭐 이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하고 틀린 점은 이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 주가 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별다른 일이 없이 벌어지는 사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라서 뭐 평균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평균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평균을 그렇게 구한 평균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별일 없는 조그마한 사건들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이 역함수 분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보니까 지진 같은 경우에 네. 에너지 방출이 2배가 되면은 지진의 빈도는 4배, 즉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큰 하나의 사건, 네. 그거보다 약간 적은 사건은 그거보다 좀 더 자주, 네. 그거보다 더 작은 사건은 그거보다 더 자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그래프가 네. 몇 함수, 이 대각선으로 네. 나타나는 것을 네. 몇 함수라고 하는데 네. 네. 산불 피해도 마찬가지고 네. 큰 산불 한 번, 네. 그보다 작은 산불은 여러 번, 네. 아주 작은 산불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네. 이런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보면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종 모양 커브가 이제 정규 분포잖아요. 네. 근데 정규 분포는 예를 들면 지금 기업들이 식스 시그마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식스 시그마까지 가면 예. 거의 확률 제로에 가깝잖아요. 거의 뭐 불량률 네. 제로 이런 그런 거. 사건은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정규 분포는 이렇게 꼬리 부분으로 가면 급격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게 정규 분포인데요. 네. 이 역함수 분포는 꼬리 쪽으로 가도 꼬리가 굉장히 이게 패테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뚱뚱한 꼬리. 뚱뚱한 꼬리.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의 사건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역함수 분포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대전이라든지 터키 강진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기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지진의 크기가 2배로 되면 그 지진은 4배로 드물게 발생하고 또 전쟁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망자 수가 2배가 되는 전쟁은 한 4배만큼 줄어들게 발생하고 주가 폭락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폭이 2배 커질 때마다 그런 주가 변동은 16배 드물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게 역함수지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이제 2배, 4배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발생한다는 게 역함수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이나 큰 효과를 주는 거는 드물게 벌어진다. 네, 하지만 나는 벌어진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드물게 큰 충격, 네, 큰 사상자, 네. 큰 효과를 네. 내는 사건들이 크게 벌어진다라는 맞습니다. 네.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나 이 자본 시장에서도 같이 이제 통용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에 예.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예. 그 그래프가 몇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시스템은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전쟁이나 지진이나 또는 이 책에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산불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유튜버의 구독자 수 분포라든지 네. 또 유튜버의 수입이라든지 또는 뭐 도서 판매라든지 또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의 분포라든지 네. 도시의 크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잡게 역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역시도 그런 네. 몇 함수 분포를 따른다고 나오는데 이 몇 함수 분포를 따르는 것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네. 큰 규모에서 보거나 작은 규모에서 보거나 이 모양이 똑같은 걸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큰 규모에서 보거나 작은 네. 규모에서 보거나 모양이 똑같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랑 네. 안에 있는 거 확대해서 봤을 때랑 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실 텐데요. 네. 월봉 차트를 보는 거랑 네. 주봉 차트를 보는 거랑 네. 아니면 일봉 차트를 볼 때랑 네.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다 지워버리면 예. 이게 월봉 차트인지 아. 주봉 차트인지 일봉 차트인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할 겁니다. 아하. 예. 그 변동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복잡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복잡계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꼭 하나의 패턴, 어떤 법칙을 꼭 따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복잡계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복잡계는 그 몇함수 분포를 보이는 시스템들인데 그런 몇함수 분포들을 봤더니 그런 프랙탈 구조를 취하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좁은 세상.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세상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이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옆 사람들의 영향도 받게 되고 그게 모이고 모이면 이제 군중 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제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세상이 좁아서 그런 건지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잡계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계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이 복잡하다는 게 이 네. 복잡계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랑 이대호 기자님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그 방송 출연도 하고 네. 투자 아이디어도 교환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와이스트릿에 불러냈다가 네. KBS에서도 네. 불러냈다가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게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 주식 투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식 시장이 굴러가는 거고 경제라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서로 팔고 이렇게 교환하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고 이 지진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지각판들 네, 그 바위들 돌덩어리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지진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랑 국가들이 서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갈등이랑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게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복잡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좁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좁게 만든다. 네, 그게 이제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이대호 기자님하고 네, 예를 들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예. 몇 단계로 연결이 혹시 될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대호 가깝고 기자님이 싶습니다만. 네, 뭐 과거 그 방송을 보면 네.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정치인 분들이 아. 아마 이제 그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으실 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한 두 단계만 지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신 생각보다 거죠. 가깝네요, 그분하고. 네, 그래서 예. 이 실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인데요. 스탠리 밀그램. 네, 이제 6단계 분리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사람이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이 편지를 전달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편지를 보내봐라. 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6다리만 건너면 예. 편지가 전해지더라는 실험을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대호 기자님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것도 한 2단계만 거치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좁더라. 이게 사실 아마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세상이 좁다. 그러면서 6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박성진 대표님도
단계 안에서 뭐 블랙핑크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네, 피프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거고. 네,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이 많아서 좁은 세상일 수도 있는 거고, 좁은 세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복잡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좁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굉장히 급격하게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2020년에 발견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 이런 전염병 같은 게 더 빨리 퍼졌다. 이제 이대호 기자님처럼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예. 허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네, 네. 마당발. 그래서 이제 그런 허브만 네. 거치게 되면 네. 이게 그냥 확 퍼져버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허브의 존재, 이런 네트워크의 그 연결된 특징들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굉장히 급속하게 세상에 퍼질 수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제가 사례를 예를 든 게 뭐 지진이라든지 뭐 또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를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네. 또는 어떤 유튜브의 흥행이라든지 어떤 가수의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는 유튜버는 뭐 1년 수익이 뭐 몇백억 원을 버는 유튜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또 이제 벌지 못하는 분은 그냥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그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복잡계 몇함수 분포인데요. 역함수.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유튜버라든지 어떤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는 그 네트워크에서 그런 허브들의 역할,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예. 또 굉장히 큰 실패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복잡계 구조 때문에 좁은 세상의 특징 때문에 벌어지더라. 복잡계와 좁은 세상.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네. 각각의 어떤 좀 태도,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뭐 주식의 가치 이런 걸 본다면 근본적인 펀더멘털, 기업의 체력을 보려는 뭐 근본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시장의 가격만 보고 따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바탕에는 또 비관론이 많은 사람 혹은 낙관론이 좀 강한 사람일 수도 있을 테고, 투자의 자세랄까 좀 어떻게 나눠 봐야 될까? 좀 시장을 본다라거나 투자를 할 때 유리한 혹은 불리한 혹은 가져야 할 혹은 피해야 할 이런 좀 태도를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대구 기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이제 비관론자도 있고 뭐 낙관론자도 있고 네.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저희 같은 가치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냐라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 이 네. 주식 시장이 건전해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쏠릴 때 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이 복잡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특정한 섹터를 다들 네. 좋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쪽 섹터에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쌓이고 버블이 계속 커지게 되는 아하. 거라서,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임계 상태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임계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제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거래도 없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다 그렇게 거래를 하면 사실은 거래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될 테고 아하.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네. 필요한 거고, 네, 서로 또 그 와중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가격을 또 맞습니다. 가치에 맞게 찾아
가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가치 투자만이 네.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투자 말고도 네.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가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이제 가치 투자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잘 맞아서 이제 저는 가치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네.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네. 입으면 네.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임계 상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던 임계 상태네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임계점이 왔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계점하고 임계 상태랑은 좀 다른 겁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네,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100도에서 끓는다. 예. 100도가 이제 임계점, 상전이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런 100도씨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주가 지수가 3,000이 네, 임계점인지 3,500이 임계점인지 이걸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디가 임계점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페르박이라는 분이 네. 한 실험인데 그 모래더미 실험인데요. 모래더미 실험. 네, 이런 그냥 평평한 바닥에 이제 네. 모래를 계속 떨어뜨립니다. 네, 모래 알갱이를 계속 모래산을 쌓는 거죠. 네, 계속 위에서 네. 떨어뜨리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평평한 바닥에 이제 모래 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면 이제 모래 더미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될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임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임계 상태에 도달을 하면 이제 그 위에 모래 알갱이를 하나 더 떨어뜨렸을 때 네, 이 모래 알갱이가 모래더미 위에 그냥 툭 하나 더 얹어지고 끝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밀쳐가지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또 주위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밀쳐가지고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모래 사태가 조그맣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 작용이 벌어져서 주위에 있는 알갱이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커다란 모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일종의 산사태처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모래 알갱이가 떨어졌을 때 네. 이게 그냥 모래더미 위에 그냥 하나 툭 얹어지고 말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하게 몇 개를 이제 밀치고 말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 작용이 벌어지면서 커다란 모래 사태를 일으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임계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예, 어떤 알갱이 하나가 그냥 얹혀지고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모래 사태를 얹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대한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네. 그 모든 게 가능한 상태를 저희가 임계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계 상태라고 합니다. 임계 상태. 네, 뭔가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예를 들어 보자면 네, 뭐 IT 버블 2000년대 초반 네, 그 터졌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90년대 후반에 IMF 사태가 터졌던 네, 것도 그렇고 2008년에 금융 위기가 터졌던 것도 그렇고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여러 파생 상품들이 주택담보 모기지와 연결이 돼 있다가 연체가 생기면서 하나 둘씩 터지고 이게 와그작 터져버렸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임계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번진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어느 정도는 계속 임계 상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제만으로 보면 네.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시중에 돈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네. 임계 상태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어떤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건데요. 이 돈이 얼마나 쌓여야 임계 그 100도에 해당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물은 100도씨에서만 딱 끓지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 이 돈이 뭐 이만큼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항상 임계 상태가 도달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제만 보면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국가들 간에 서로 알력이라든지
뭐 대립이라든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그 모든 분야에서 인간 그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점 더 사회가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임계 상태 상에서 우리 세상이 굴러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 이야기. 네. 그러니까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 위험하다 네. 했는데 지금 1,800조거든요. 네. 지금 계속 임계 상태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모래더미가 커지고 있는 거죠. 뭔가 모래 사태가 일어날 산사태가 일어날 그 임계점은 아직은 넘어서지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아닙니다. 임계점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임계 상태의 특징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모래알갱이가 별일 없이 그냥 예. 툭 떨어지고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커다란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음. 어떤 것도 가능한 상태가 임계 상태인데 음. 지금은 그냥 모래더미가 그냥 계속 그냥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큰 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네. 다행히 아직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더라. 음흠. 좋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키워드를 또 체크를 해봐야 더 알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마크 뷰캐넌의 우발과 패턴. 네 번째 키워드는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그 질문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왜 세상은 임계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까? 혹은 임계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을까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러니까 모래산을 쌓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모래를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임계 상태로 계속 만들어 놓고 있는 건 누구인가? 네. 왜 계속 임계 상태로 쌓여가고 있을까? 네.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네. 던져봐야겠는데.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아까 그 소개시켜드렸던 페르박 실험에서는 예. 누군가가 이제 그 실험자가 모래알갱이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모래알갱이를 떨어뜨리는 그 주체가 있는데 네. 뭐 우리 인간 세상도 뭐 임계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면 뭔가 모래알갱이를 떨어뜨리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누구냐? 네. 근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아 주체가 없다. 네, 우리 모두가 예. 그 임계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셀프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임계 상태로 나아가더라는 게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에 네. 이 부동산으로 이제 뭐 모래더미가 쌓인다는 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네. 오는 거를 이제 모래더미가 계속 쌓이는 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모래더미가 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쌓으냐 하면 누가 여기다 돈을 쌓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천만 원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옆집 아주머니가 강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4천만 원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이제 나도 강남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또 4천만 원에 사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오르면 네. 또 그걸 보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강남 아파트를 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평당 7천만 원, 1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세상을 임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어떤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임계 상태로 만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혼자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혼자 그냥 딱 이렇게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보고 모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나는 이 주식이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남들이 그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나도 따라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들을 모방하게 되고 남들을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가 임계 상태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 조직과 임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하여튼
학자들이 이름을 어렵게 달아놔서 그렇긴 한데 자기 조직화 그러니까 다 한 명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네. 어떤 현상을 만들어가는 거다. 네. 그 임계 네. 상태로 끌어올리는 네. 거다. 서로가 모방을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호작용 그렇게 해서 좁은 세상 서로 자기 조직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키워드 중에 중요한 거 지금 살펴봐야겠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비선형. 아까 초반부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가는. 내가 노력하면 잘 되겠지.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종류 선형, 뭐 비선형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모래더미 예를 들면서 예, 이 모래알갱이가 떨어졌을 때 이 모래알갱이가 그냥 모래더미 위에 툭 그냥 하나 더 쌓이고 끝나버릴 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위 모래알갱이를 밀쳐서 조그만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커다란 모래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모래알갱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별일 없이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선형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선형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 경험을 보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성적을 얻는 거는 네. 이게 선형적인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공부하면 노력한 만큼. 네, 공부한 만큼 실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오늘 공부한다고 당장 내일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능력 차에 따라서.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선형적인 세상인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이제 모래더미처럼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역함수 분포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경우가 나오는 게 역함수 분포라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연예계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예. 아마 이제 뭐 여러 분이 계실 텐데 그중에 네. 이제 유재석 네, 뭐 회당 출연료로 네, 따지자면. 네. 그분이 이제 뭐 하여튼 제일 돈을 많이 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분이 이제 제 기억에 네. 굉장히 좀 오래되신 저도 오래되고 그분도 이제 좀 오래되신 분인데요. 네. 한 30년 전에 이제 그분이 처음 이 방송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또 이제 지금 뭐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처음에 그분이 이제 개그맨으로 나오셨을 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으셨습니다. 네,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예. 그때 이제 그분들의 동기가 뭐 김국진, 김용만, 뭐 박수홍 이런 분들이 네, 이제 네, 그분 네, 동기인데요. 그 동기분들이 훨씬 잘 나갔고 처음에. 예, 이분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한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 어떤 탤런트 분의 추천으로 해서 MC를 10년 후에 맡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의 이제 능력이 딱 그 드러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성공을 이렇게 거두시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큰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작은 성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김국진 씨나 또는 박수홍 씨나 유재석 씨 중에 누가 가장 성공할 것 같은지를 그때 만약 투표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재석 씨한테 투표하는 사람은 그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선형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제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노력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지 또는 실패로 이어질지 하는 거는 이거는 알 수가 없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큰 성과가 나오면 뭔가 큰 그 투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게 이 복잡계에서 비선형이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럼 주식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그럼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네. 이렇게 답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옛날 말 중에
뭐 백석구는 노력으로 되지만 뭐 예. 만석구는 하늘이 내린다는 아.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이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유재석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나가시긴 했었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이제 못하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분명히 거둘 수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성과로 끝날지 하는 거는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오늘의 심쿵 한방. 오발과 패턴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격변을 일으킨 최초의 모래알은 다른 모래알보다 특별하지 않다. 그 모래알은 어쩌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떨어졌을 뿐이다. 임계적인 세상에서 위대한 역할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며 어떤 모래알은 불가피하게 그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 핵심 구절로 이 부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선형적으로 사고를 하시거든요. 예. 큰 성공에는 뭔가 큰 투입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옛날 말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네. 얘기를 뭐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운칠기삼 세상이 운칠기삼인 이유가 네. 따지고 봤더니 들어가서 봤더니 이 세상이 복잡계라서 그렇더라. 아하. 우리들이 스스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을 임계 상태로 몰아가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 봤더니 내 노력으로 네. 얻을 수 있는 결과도 물론 있지만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운이 내가 주위에 작용하는 그런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힘 그거를 이제 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내가 얻는 결과는 결정이 되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복잡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선형성인데 비선형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불편해 하시는데요. 네. 예측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걸 왜 하느냐? 네. 막 이럴 수 이 있고. 복잡계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어차피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냥 막 살아버릴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지점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예측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예.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의 예측이라는 거는 그렇게 확률적인 집단적이고 통계적인 수준에서의 예측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날씨 예측을 할 때도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엄청난 장비를 동원을 해도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비가 내릴 확률은 뭐 80%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 비가 내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처럼 복잡계 세상에서의 예측이라는 거는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가 아니라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 아니면 동전이 좀 구부러졌으면 앞면 나올 확률이 뭐 70%로 올라간다. 뭐 이런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식 투자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건전한 상식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 투자자가 이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계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의 내가 얻는 결과가 비선형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당장 뭐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확률적인 수준에서 내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확률이 높은 베팅을 이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가 해야 될 거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률적, 통계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운칠기삼일 수는 있지만 항상 노력 30%가 없으면 운칠기삼도 있을 수가 없는 네. 메시지가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리학자인 마크 뷰캐너는 절대 이렇게 쉽게 설명 못했을 겁니다.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덕에 이 어려운 책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듣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